냉전 시대에 일단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그 첩보 전쟁은 어떻게 보세요? 그 첩보 전쟁 능력에서 이게 격차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 뭐 미국 소련의 그 냉전의 시기에서는 예. 거의 뭐 전방위적인 어떤 그 대결 태세가 갖추어졌고, 그 중에서도 어떤 상대방을 매수, 협박 또는 어떤 그 도청을 통해서 갖가지 어떤 첩보 전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그 소련 상공에 어떤 SR-71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를 예. 미국이 보내서 정찰을 한다든가. 예. 이 비행기는 너무 빨라서 미사일도 피할 수 있어요. 아, 예. 지금까지 나온 비행기 중에 제일 빠르죠. 그런다든가 아니면 수중에서 어떤 그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몰래 자망을 하면서 인근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예. 또 그러다가 미국의 핵잠수함이 가라앉습니다. 예. 두 척이나 태평양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거 지금 이제 그 최근에 90년대 와서야 찾아냈거든요. 아, 예. 어, 안전하게 있었나요, 그건? 다 사망했는데 예. 그걸 인양하는 그 작전이 대규모로 펼쳐지니까 이 비밀 작전을 이 많은 예산을 드러나지 않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분을 세운 게 헐리우드의 그 중간에 그 침몰해 있는 타이타닉을 탐사하기 위함이다. 예. 이렇게 위장된 어떤 그 명분을 하고, 그래서 영화 타이타닉, 그 카메론 감독의 예. 타이타닉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런 엄청난 물량이 투입된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 첫째, 핵미사일이 얼마나 많은지 끝끝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그건 냉전 후에야 밝혀지고, 아, 예. 이렇게 되니까 첩보 전쟁은 정말 치열했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 이 점에서는 여러 가지 딱 점 부러진 승자는 없군요. 없죠. 예. 예. 열린 사회랑 닫힌 사회의 경우, 휴민트 자원의 경우에 네. 닫힌 사회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열린 사회는 굉장히 진입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소련 같은 경우에 뭐 이 미국의 어떤 사망한 아이의 신원 같은 걸 이용해서 평생을 스파이로 산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까지 있던데요. 예. 중국의 작전 교리가, 이건 뭐 공식화된 건데, 세 가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명전. 이거는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함정, 잠수함, 미사일로 싸우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암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사이버 전쟁입니다. 우주의 인공위성과 컴퓨터가 동원되는 암전.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관전. 예. 이거는 사회 SNS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해킹이라든가 또는 그 선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정치 사회에 개입하는 거. 예. 중국은 주재원, 학생,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전방위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 네. 이런 걸 통해 정보를 빼오는 그런 네. 스타일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한층 더 세련된 방법으로 정보를 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미국을 가장 자극하는 대목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1년에 미국에서 빼내가는 그 정보의 가치를 한 3천억 달러 예. 정도로 계산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절취에 의한 세계 경제 그 피해액을 1조 달러로 예. 평가하더라고요. 뭐 대부분 뭐 평가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가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 그 첨단 기술 분야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막 막고 하는 것도 요새 추세가, 네. 그런 어떤 중국의 전방위적인 정보전을 우려하는 것이겠죠,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유학생이 보는 거죠. 아니라고 네, 보는 특히 거예요. 첨단 기술 분야의 학생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고요. 이러니까 이제 시진핑 그 주석 체제 하에서 이런 국민 통제, 또 어떤 이렇게 어떤 그 모든 국민을 어떤 자국의 정보전의 전사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위협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건 미국 입장에서. 일단 호주가 그래서 반중으로 돌아선 거죠. 네. 그런 정도면은 이게 어떤 휴민트 자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가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네. 나머지 열린 사회의 강점은 뭔가요? 그러면 이 첩보전에 있어서. 근데 지금 미국의 워싱턴의 그 펜타곤 같은 이런 어떤 제국의 압도적인 그 힘보다는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이라든가 대학 연구소라든가 예. 이런 데서 빼내가는 기술 정보 그 가치가 훨씬 크거든요. 예. 기술 정보가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환경에서 벌어지는데, 첫째는 클라우딩 예. 컴퓨팅. 예.
우리가 지금 다 이게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잖아요. 예.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또 저장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커버리지가 이렇게 지금 형성돼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환경이고 예. 두 번째가 그 엣징. 클라우드를 뚫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커다란 어떤 정보에 하나의 큰 어떤 공동체가 돼가는 예. 속에서 어디서 접근하거나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르는 일단은 비옥한 토양이 형성됐다 예. 요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일반화되는 엣징 컴퓨팅입니다. 예. 엣지 컴퓨팅. 예. 이게 분산 컴퓨팅이라 그러거든요. 예. 우리 자율주도 자유행차 보면 거기에 센서와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예. 그 매 순간 그 판단해야 되는 걸 중앙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일일이 물어보고 예. 그 뭐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렛징 컴퓨터. 엣지. 그러니까 그 예. 가장자리라 그러고 아, 영어로 예. 첨단 분산 예. 이런 뜻인데 엣지. 예. 그런데 이렇게 안 되니까 다 자율적으로 운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모든 컴퓨팅을 전부 분산시켜서 예. 각자가 중앙에서 완전히 제대로- 통제는 하지만 저 영등포구에 가면은 영등포 역 앞에도 그 컴퓨팅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당산역에 가도 있고 예. 그래서 거기로 가는 데마다 다시 연결해가지고 순식간으로 연결하고 예. 해서 예. 이렇게 해서 고성능 컴퓨터로 완전히 슈퍼컴퓨터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자율주도 자행차입니다. 이게 엣지 분산한다. 예. 분산하되 중앙에선 다 컨트롤한다. 예. 이런 식의 어떤 환경에서 이제 정보전이 진행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그 곳곳에서 이제 밀웨어, 그 악성 코드가 예. 막 무슨 뭐 만약에 그게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 메뚜기태처럼 예. 어디선가 뛰어 있고 예. 어느 순간 나를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예. 또 그걸 잡아서 죽이는 또 무수한 그렇겠죠. 어떤 그 방화벽들이 있는데 중국은 만리장성 방화벽을 예. 만들어서 이걸 뭐 그냥 다 그 저기 일일이 또 예. 잡고 다니고 이런 어떤 그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 변화된 상황에서의 그 정보전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얼마 전에 이란의 군 솔레이니 총사령관을 예. 미국이 그 24시간 추적해가지고 결국은 드론으로 암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 실력은 네. 저기 웬만한 그 이란의 인프라를 다 저기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고도의 테크놀로지. 예.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물 인터넷 같이 연결된 세상, 초연결된 사회에서 이 속에서 이제 정보전을 하는 거고, 최근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제가 주목하는 사건인데 올해 4월에 뉴욕타임즈에서 중요한 폭로를 합니다. 미국의 9명의 사성 장군이 예.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한테 편지를 보내요. 연명으로. 예.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우리 특수부대가 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예.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도대체 어디에 위협이 있는지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예. 제발 빨리 정보의 질을 높여라. 아. 그러면 우리 전투원들이 위험에 빠진다. 그런데 그런 불길한 어떤 그 메모랜담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아프간에서 실제로 그 이렇게 아프간 정보가 빨리 붕괴되고 미군이 저렇게 폐주에 가까운 이런 전쟁을 마치 그 4월에 예견이 나듯이 그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9명의 장군의 메모를 그래서 미국에서는 36 스타스 메모랜담이라고 예. 합니다. 예. 36개의 별에. 예.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 고언이 뭐냐 하면은 제발 이제 CIA니 NSA니 이런 첩보기관의 그 정보만 다루지 말고 공개된 정보 좀 많이 수집해서 예. 그걸 좀 활용해라. 공개된 정보. 그러니까 예. 위성이나 인터넷 이런 데서 공개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하라 이 얘기겠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기 미국의 첩보 위성도 못 잡아내는 거를 상업 위성이 예. 미국 과학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그게 공개가 됐는데 7월에 보면은 중국이 그 사막에 미사일 사일로를 예. 비밀리에 지어놓은 거를 상업 위성이 찾아냈어요. 예. 이게 중국의 핵 전략 변화에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미국 그 합참이나 그 미국 그 전략 방위사령부는 까맣게 모르고 예.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충격이죠.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협회 FAS 홈페이지에 그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예. 그런데 민간 상업 위성이 이제 군사 위성을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500억 달러를 쓰는 미국의 정보 공동체가 이런 민간 정보에 뒤지고 있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이고 36 스타스의 메모랜담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변화, 그 분쟁의 양상 변화인데요.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 내전 때 그때 이제 크림반도도 합병이 되고 아주 그 우크라이나에 내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러시아가 수행한 정보전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복면을 한 리틀 그린맨이라고 이상한 국적이 없는 그 군대가 출연해서 제가 그때 취재 나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다들 원시 전쟁이라 그러지만 얼마나 놀라운 전쟁이냐 하면은 이분들이 그 리틀 그린맨이라는 이 외계인 같은 군대가 아무 국적도 안 달고 완장도 안 달고 와서 와서 제가 봤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을.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사례는 이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적대 세력의 그 러시아의 적대적인 그 세력의 중요한 군사 지도자를 찾아내서 암살을 어떻게 했느냐?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 정부에 누군데 당신 아들이 지금 크게 다쳤다. 그 어머니한테 알려드린다. 이러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어머니는 모든 어머니가 하는 일을 했어요. 그 아들한테 급히 전화를 한 겁니다. 그걸 감청해서 그 위치를 찾아내서 그 전화 통화가 끝나기 전에 로켓포로 죽여버려요. 이 리틀 그린맨들이 하는 그 새로운 양상의 정보전 그 실력은 이때까지 보지 못한 거고 이건 미국도 몰랐던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이 분쟁의 양상이 전혀 저기 달라진 데다가 그 이전에 더 충격적인 거는 2006년에 중동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군을 완전히 격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레바논 등지에 있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 공군을 완전히 무력화해서 그래서 이듬해 레바논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파병된 겁니다. 공군 작전을 완전히 실패하고 이때 그 국가도 아닌 무장단체 그 헤즈볼라가 해킹 하나만 갖고도 정규군들 물리쳤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